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번 주말은 그냥 영상 없이 쉬려고 하다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크게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많이 해서 일단 좀 내용 확인하고 저도 좀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출발은 그래도 제가 상승 출발하는 거를 봤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한 채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9%나 하락을 했고 S&P도 0.8% 그리고 다우존스도 어쨌든 상승 출발했으나 다 좀 추세가 좋지 못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원인을 파악해 보고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좀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좀 그 스타트를 끊어준 거는 그 미국의 11월 비농업 일자리 그 증가수가 너무 그 전망치랑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57만 3천 건이었다고 하는데 21만 개가 나왔으니까 이게 절반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시장 충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뭐 요것만 있었으면은 다시 미국 증시니까 또 회복을 했을 텐데 요런 좀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에 이어서 다시 또 이런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월이 원래 어제였죠? 지금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날 기사인데요. 먼저 테이퍼링 가속을 좀 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물가 안정 확신 못한다 해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매파가 좀 긴축을 하는 거고 비둘기파가 이제 확장 정책을 피는 건데 일단 파월은 원래 좀 비둘기 쪽이었는데 이런 이제 매파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또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그 블러드가 이달 중에 테이퍼링 가속화를 좀 고려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내년 6월로 예정된 자산 매입 종료 시기를 내년 초로 앞당겨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결국엔 중앙은행에 이제 소속된 그런 지방은행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미국 이런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 얘기를 또 이 와중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까지 미국에다가 야, 이거 인플레 너네 지속되는데 금리 인상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제 경고를 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계속해서 지금 약간 증시가 불안한 와중에 고용 지표도 안 나왔고 지금 또 정부 관계자들 안 그래도 테이퍼링 얘기하고 있는데 IMF 경고까지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어제 7%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국채일수록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단기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짧은 기간으로 만기가 끝나는 거랑 길게 투자를 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긴 거를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단기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이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데 지금 요 이제 파란색은 이제 S&P 500 그 수치고요. 요 붉은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 붉은색이 그 10년물 금리랑 2년물을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지금 올해 초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일단 최근 거를 보시면요. 일단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한 1%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뭐 조금 오르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우리가 경기를 안 좋게 본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벌어져야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그 기간이 긴 게 금리가 높아야 이제 경기를 우호적으로 봐야 그렇게 투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지금 미국 경기가 앞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심리가 좀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이러한 경향들이 지금 주가 상승을 좀 억제하고 이제 하락으로 점점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죠.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최근에 가장 큰 변수로 또 떠오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을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한 다음 주 주말 정도에 나온다고 뭐 기사들은 하는데 우선은 이 CDC 국장이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종 될 수 있다. 그리고 확진자는 계속 나올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오미크론이 뭐 산타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게 좀 지금 지배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좀 지금 아직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주춤하다 보니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대로 내려놔서 막 엄청 양적 완화를 해나가서 이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확산이 돼서 경기가 침체되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약간 정책 카드가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설상가상으로 좀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미국 증시랑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미국 증시 오를 땐 안 오르고 떨어질 땐 갑자기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물론 국내 증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오미크론 확진자가 오늘도 뭐 3명이 추가됐다고 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352명으로 또 오늘 역대 최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물론 보통 월요일, 화요일, 일월화가 이제 주말 쪽 검사한 분들 때문에 좀 약간 항상 이게 좀 줄어듭니다. 이때 좀 줄어들다가 이제 수요일이 사실은 진짜인데요. 이제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가 진짜 확진자 수인데 이때 5천 명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5천 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은 최대 확진자 5,35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 아니고 위중증하고 사망자가 모두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뭐 오미크론이 정말 치명률이 낮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도 당연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월요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이 정말 그 실적 내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면 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되고 그 하락하더라도 잘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오른다고 하면은 수익권이 오는 종목들이 보이면은 조금 현금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지금 요즘 같은 증시에는 조금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뭐 오미크론 확산돼서 주가가 폭락해라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인버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액바를 갖고 있지만 엑세스바이오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좀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이런 거 합하면은 정말 거의 뭐 가용한 전 재산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주가가 오르는 게 저한테 유리합니다. 예, 주식이 오르는 게 유리한데 그럼에도 제가 엑세스바이오를 보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총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비체계적 위험 또 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위험입니다. 예, 갑자기 경기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거나 뭔가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식 투자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요 비체계적 위험은 요 그래프처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요 아래로 이렇게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식 수를 늘리는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 수를 늘릴수록 이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는데 이게 무조건 주식 수를 늘린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포함할수록 이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액세스바이오는 지금 최근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최근에 그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오히려 지수가 또 오르니까 또 약간 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한 다른 종목들하고 상관관계가 좀 낮은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약간은 해지 차원에서라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당분간은 좀 가져갈 생각이고요. 요게 이제 지금 오미크론 그리고 미국 하락 뭐 이런 영향 어제 퀴달도 약간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기술주들 하락할 때 반등해서 상승한 것 자체가 상관관계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이 액바라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좀 위험을 좀 줄이려는 마음에서 일단 액세스바이오를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도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또 액세스바이오 보유하신 분들은 액바로 조금 더 위안을 삼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상관없이 미국 주식 하락과 상관없이 지수가 쭉 오른다. 내 보유 종목 대부분이 오른다. 그러면 그 상승을 즐기면 되는 거고요. 액바가 뭐 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 비중을 너무 액바에 올인만 안 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를 또 그냥 하나의 내가 그냥 요거 갖고 있음으로 해서 주말 동안 편안했다 마음이 그리고 또 앞으로도 혹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좀 요걸로 또 수익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지고 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계속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